나 혼자 살아? 못 살겠어? 안녕하세요, 강과장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오늘 저는 집을 팔고 계약서를 쓰고 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티끌 모아 샀던 제 소중한 집인데 조만간 제 집이 아니게 되겠네요. 요즘에 여러가지 이유로 집을 팔기 힘든 시기인데 가격을 좀 내려서인지 집을 팔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오른 집값을 조금 내린 건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던 집은 다른 집들에 비하면 거의 오르지 않은 상태였어요. 집을 판 건 경기도에 산 아파트에 잔금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는 지금 집에서 그냥 애기 낳고 살다가 돈을 열심히 더 모아서 한 3, 4년 후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계속 오르는 집값이 너무 두려워서 일종의 추격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주식할 때는 추격 매수 자주 했는데 부동산 또 처음이네요. 괜히 고점에서 잡은 건 아닌지 많이 두렵습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이라서 더 오르기는 바라지도 않지만 사자마자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경기도에 산 집은 전세를 끼고 샀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월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일단 집이 팔려서 한 단계 더 진행이 돼서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월세 구하고 이사갈 생각하니 깝깝하긴 해요. 몇 년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번에 매수한 경기도 아파트로 들어갈 생각인데 회사에서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여서 그것 또한 생각하면 심장이 마구 쪼여옵니다. 점심을 먹으러 롯데리아에 왔습니다. 버거킹에 가려고 했는데 버스를 잘못 내렸어요. 보통은 돈을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서 출근하는데 오늘은 도시락을 못 사기도 했고 어쨌든 집이 팔려서 기분이 좀 홀가분해서 하루 즐기기로 했습니다. 든든 넘버 5 세트를 시켰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햄버거인데 편집하면서 보니 왜 시켰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네요. 아마 살면서 제일 비싼 물건을 누군가에게 팔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입으로 쑤셔 넣었어요. 특별히 맛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버거킹이 생각나는 맛이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버거킹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햄버거이기 때문에 맛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저녁 먹기 전에 네이버로 월세집을 알아봅니다. 일단 회사 근처로 알아볼 생각인데 마음에 드는 집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월세는 최대 80만원 밑으로 알아보기로 했는데 마음에 들면서 그 가격대의 집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충 찾아봤을 때는 너무 오래된 빌라이거나 평수가 지금 집보다 작을 것 같아서 마음이 살짝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으로는 만리삼구 족발 보쌈을 시켰습니다. 장사이신 유튜브 채널에 나왔던 족발집인데 가끔 좋은 일이 있으면 시켜 먹습니다. 오늘은 큰일을 하나 해냈으니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가면 못 먹기 때문에 먹은 것도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배달 알바를 하러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죄책감에 시달렸을 테지만 오늘은 그냥 기쁘게 배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서울에 집을 팔고 경기도로 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서울에 샀던 집은 세대수가 적고 12평 조금 안 되는 그런 투룸 나홀로 아파트이고 경기도에 매수한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입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아이 키우고 살기에는 지금 집은 조금 좁을 것 같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전세를 끼고 매수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세를 끼고 산 거라 아무리 빨라야 4, 5년 후에나 들어가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늦어도 10년 안에는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열심히 배달을 하고 13,300원을 벌었습니다. 이제 대충 소화도 된 것 같아서 집으로 들어갈게요. 집에 와서 아내와 주말에 보러 갈 월세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보통 보증금 1000에서 3000 사이, 월세는 40에서 60 사이입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빌라 월세가 하나 있어서 일단 리스트에 넣어두기는 했는데 보증금 3000에 월세 100만원입니다. 가격이 무시무시하네요. 사실 매달 100만원씩 내는 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사진상으로는 다른 집에 비해서 상태가 월등히 좋아 보여서 일단 구경이나 해보기로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비싸면 좋아지네요. 리스트는 20곳 조금 안되게 뽑아봤는데 주말 안에 다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제 한 달 정도 안에 빼야 됩니다. 리스트를 정리하고 부동산 책을 봅니다. 여러가지 고려해서 평생 살만한 곳으로 경기도에 매수를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서울에 가깝게 올라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고 유튜브 하면서 틈틈이 부동산 책도 조금씩 보기는 보는데 아직 많이 불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옮길 수 있을 만큼 돈이 모였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씩이라도 책을 통해 지식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산 집에 들어갈 정도로 돈을 모으고 거기서 돈을 더 모아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건 빨라도 몇 년 후의 일일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너무 먼 미래의 일이어서 사실 감이 잘 안 잡히기는 해요. 저는 집중력이 약해서 책을 오래 보지는 못하고 조금씩만 보는데 조금만 봐도 자꾸 머리가 빠지는 기분이에요. 집중력이 높아져서 책을 오래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면 머리가 더 빠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정수리가 조금 춥네요. 오늘은 신나는 토요일입니다. 월세집을 알아보러 갑니다. 여자 씨는 오늘 얼굴이 부었다고 쉐딩을 빡세게 했으니 저희는 월세 구하러 갑니다. 정확하게 이제 가격을 막 딱 정하지는 않았는데 맥시멈 100 이하로, 원래는 사실 80 이하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오늘 보러 가는 집 중에 하나가 100짜리가 있는데 너무 상태가 좋아가지고 너무 살고 싶긴 하더라고요. 좀 비싸서 그렇지. 대부분 한 40에서 60 사이라 그 정도 안에서도 사실 괜찮은 집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데 살면 될 것 같고, 다 좀 상태가 별로면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사업장 자체에서 그런 룰이 좀 없는 데가 있나. 첫 번째 집에 도착했습니다. 세입자분이 계셔서 내부 촬영은 못했어요. 중년 부부가 살고 계셨어요. 첫 번째 집은 나무랄 데 없이 좋고요. 이쪽 해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서 3층 집인데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이긴 한데 3천에 100이라서 확실히 가격이 좀 비싸니까 좋네요. 가격이 깡패야 역시. 실평수는 17평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17평까지는 안 될 것 같고 15평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 이쪽에서 뒤에는 건물이 여기는 이제 건물이 없어가지고 햇빛 잘 들어오고, 똑같은 집인데 여기 옆에 집은 여기 건물에 지금 막혀 있어서 해가 안 들어옵니다. 다음 집을 보러 왔습니다. 진짜 엄청 오래된 아파트라고 합니다. 한 50년 됐다고 하네요. 근데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딱히 말씀 안 해주셨어도 오래된 아파트인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엄청 오래된 느낌이긴 한데 요즘에는 보기 힘든 비주얼이라 오히려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방 2개에 거실 하나였는데 특이하게 다락도 있었어요. 공간이 꽤 커서 안 쓰는 짐 넣어두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문을 여니까 약간 일본 공포영화 생각이 나서 자주는 못 열 것 같아요. 네,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고요.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네, 여기도 봤는데요. 여기는 2000에 60인데 방이 생각보다 깔끔하더라고요. 되게 50년 된 아파트인데 방 하나는 북향이고 방 하나는 서양이어서 조금 방 하나가 이제 햇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전 좀 오래된 집이라서 녹물 나오고 그런 거 혹시 있을까봐 걱정해서 틀어보고 했는데 일단 그런 건 없다고 하셔가지고 향만 남동향이거나 남향이거나 그랬어도 괜찮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다른 곳도 보러 가기로 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다음 집을 보러 왔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최대한 회사 근처에서 알아보는 중이라서 출퇴근 시간을 미리 부동산에 말씀드리고 그것보다 더 먼 집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평수가 좀 크게 나와서 거리는 멀긴 한데 일단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하셔서 언덕을 한참 올라왔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평수가 무지 크기는 했는데 회사까지 도보로 거리가 너무 멀고 언덕이 심하고 특히 유자씨가 출퇴근할 때 버스 정류장까지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고민이 좀 되네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평수는 정말 컸습니다. 월세는 70만원이고요. 화장실도 크고 전체적으로 방이 밝았는데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라 시작되면 나가야 할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재개발 될 거라 수리를 안 해주신다고 하는데 샤시가 망가진 곳들이 많아서 조금 아쉽네요. 모기장도 너무 큰 구멍이 많아서 여름에는 모기밥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는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부분 심각하게 망가진 곳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다시 한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유자씨도 같이 사는 집이니까 밤길이 너무 위험하지 않아야 하는데 늦은 밤에 혼자 올라오면 여기는 조금 무서울 것 같네요. 네, 다음 집 가고 있고요. 여기는 역에서는 엄청 가까운데 좀 골목에 있고 길이 엄청 좁았습니다. 가격은 1000에 60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방도 크고 채광도 좋더라고요. 꼭대기층이라 그런지 해가 잘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수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괜찮아 보였습니다. 근데 구조가 살짝 특이해서 사각형이 아니라
가구 배치했을 때 애매하게 남는 공간들이 좀 생길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중에는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옵션으로 있어서 좋기는 했는데 벽걸이가 아니라서 방이 좀 좁아져서 아쉽네요. 창밖 뷰는 이런 느낌입니다. 저 밑에 보이는 건 뭔진 모르겠네요. 가격이나 채광이나 방 크기나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는데 너무 골목이고 구석에 있어서 밤에 와서 밤길이 좀 안 위험한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시장 근처에 있는 집입니다.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살게 되면 시장이 가까워서 좋겠네요. 여기 가격은 1000에 50이고요. 2층이기는 한데 들어가자마자 곰팡이 냄새 같은 게 심하게 났습니다. 투룸에 주방이 조그맣게 딸려 있는데 둘이 살기에는 조금 작아 보이네요. 곰팡이 냄새도 신경이 좀 쓰이고요. 크기나 상태가 혼자 자취할 때라면 살기에 괜찮아 보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영천시장에 갑니다. 유자씨 회사 동료분께 추천을 받은 집인데 칼국수가 3,000원이라고 합니다. 들어가서 왼쪽을 보면 큰 솥에서 칼국수를 엄청 많이 끓이고 계셨습니다. 냉면 하나, 칼국수 하나를 시키고 7,000원을 냈습니다. 요금은 선불이고 물은 셀프예요. 냉면이 먼저 나왔습니다.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대충 이 정도의 양입니다. 엄청 많았어요. 오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섬유질 섭취에 좋습니다. 오이 못 드시는 분들은 미리 빼달라고 하거나 가시지 말아야겠습니다. 맛은 특별할 건 없었지만 그냥 맛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저렴해서 맛있게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뒤늦게 칼국수도 나왔습니다. 주문이 누락됐었다고 하네요. 칼국수도 맛이 괜찮았습니다. 조금 그냥 슴슴한 맛이에요. 양념장이 있는데 넣으면은 좀 칼칼해집니다. 칼국수랑 냉면이랑 번갈아 가면서 먹었는데 이가 빠질 뻔했네요. 인간관계 할 때도 일관성 있게 누군가를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다 떠나요. 저는 면 요리 먹을 때 새끼손가락이 저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자씨가 웃기다고 찍어줬습니다. 유자씨도 다 맛있다고 하네요. 유자씨는 뭘 먹어도 다 잘 먹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멀리서 맛보려고 찾아올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독립문역 근처에 왔다가 한 번쯤 들러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천시장에 꽈배기가 엄청 싸고 맛있는데 하나 드시고요. 점심을 먹고 오후 내내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지하철역 4곳 정도를 베이스로 해서 여기저기 엄청 돌아다녔는데요.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진을 열심히 찍었는데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쌀수록 집이 좋아지고 쌀수록 점점 안 좋아집니다. 정말 숨막힐 정도로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집보기를 마치고 버거킹에 왔습니다. 도저히 집에 가서 밥을 해먹을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오늘 봤던 집들에 대해서 어디로 하면 좋을지 계속 의논을 했습니다. 집들이 대부분 별로여서 3,000에 100짜리를 할까도 생각을 잠깐 했는데 부동산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 그곳이랑은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후보에서 지우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중에선 1000에 60짜리가 제일 괜찮아 보였는데 너무 골목인 게 아무래도 마음이 계속 걸려서 내일 밤에 다시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일요일 밤이고요. 저희는 산책을 나왔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사를 가야 돼서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월세를 알아본 곳을 낮에 봐서 저녁 때 가면은 이제 혹시라도 골목이 조금 위험할까봐 골목이 엄청 좁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고 너무 어둡고 그러면은 유자씨 밤에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조금 힘드니까 어떤가 해가지고 밤에 한번 와봤습니다. 네, 저희가 둘 다 모자를 쓰고 있는 거 오늘 둘 다 머리를 안 감았기 때문이고요. 지금 시간이 9시 정도 됐는데 살짝 몇 군데만 둘러보고 낮에 가니까 이제 그 집이 채광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긴 한데 밤에 이제 얼마큼 또 위험한지는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보통 저 혼자 살려고 집을 구했었기 때문에 밤길이 어둡고 위험하고 이런 거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살았었는데 유자 씨와 또 함께 하니까 그런 것들이 또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벌써 무서워. 딱히 길이 좁진 않은데 조금 괜찮겠어요? 이 정도? 끝까지 가봐. 진짜 팔짱을 아주 꽉 끼고 있습니다. 피가 안 통할 지경이에요. 이게 낮에 올 때랑 또 느낌이 다르구나. 너무 신기해. 여기는 여보가 밤에 올 때는 내가 무조건 마중 나가야겠는데? 느낌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아무도 안 잡아가야겠다. 그렇게 무서워?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냐? 나 혼자 살아? 못 살겠어? 네, 저희가 알아봤던 두 번째 자취방. 자취방은 아니지. 월세방. 미래의 신혼집 후보 중에 한 곳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1040인데 사실 집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채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여기는 밝은데? 이 정도면 괜찮으려나? 나쁘지 않아? 아까 거기보단 여기가 나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골라야 되면 차라리 여기야? 바로 옆에 교회가 있구나. 그래, 여기서 설마 뭐 교회 옆에서 나쁜 짓 하겠어? 이게 예전에는 그냥 뭐 집 어디 뭐 돈 되는 데다가 갭으로 사놓고 그냥 월세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좀 쉽게 했는데 이게 집 컨디션들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좋은 집에서 살기에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생각보다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저희는 평수는 사실 좀 작아도 되는데 채광이 일단 너무 안 되고 아니면 골목이 조금 많이 위험하던가 그런 것들이 많아서 네, 저희는 세 번째 자취방 장소로 자취방이라 자꾸 세 번째 신혼집 후보지로 떠납니다. 네, 이번에는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멀어서 버스를 타고 갈 것 같아요. 어디죠? 그쪽 아현역 근처. 가자. 걸어갈까? 그래? 걸어갈 수는 있거든? 근데 걸어서 아마 한 40분 걸릴 거야. 40분? 그럼 안 되겠다. 버스 타고 가자. 한석 되면 좋겠다. 밤이니까. 방금 보고 온 집은 크기는 저희가 뭐 짐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작은 투룸 빌라거든요. 투룸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 네, 다가구 빌라인데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빌라들이 많이 그렇긴 한데 2층이어가지고 옆으로 다 이렇게 막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채광이 안 되고 그러니까 거의 안 되고 향도 그때 기억으로 뭐 북동향이었나 북향이었나 하여튼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유자 씨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제 집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자 씨가 집에서 일하는데 햇빛도 안 들어오고 집도 작고 이러다 보면은 좀 우울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집에서 사실 저희가 일을 안 하면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밤에 와서 잠만 자고 뭐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원래 우울한 건데 집에 채광도 우울하면 그런 얘기 들었거든.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공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공간의 가치가 더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서 막 아파트도 대형 평수가 점점 희귀해지고 그거를 뭔가 우리가 이제 이 집을 구하다 보니까 좀 깨닫게 된다. 나도 좀 많이 깨닫고. 저희 집이 지금 저희 둘이 살기 굉장히 좋은 상태였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여기 살고 싶다. 어디? 우리 지금 사는 집. 진짜. 저희 집 지금 팔렸는데 저희 집 사간 사람한테 다시 월세로 좀 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게요. 그래도 가로등이나 뭐 CCTV 같은 거. 치는 주문만큼 이번 주는 정신없이 이사갈 집을 알아보다가 끝나버렸습니다. 돈 되는 선에서 경기도에 일단 집 사두고 최대한 저렴한 월세에 살면서 열심히 돈 모아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네요. 이번 주에 봤던 곳들은 다 조금씩 애매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좀 더 찾아보니까 1095짜리 1.5룸 월세가 있어서 다음 주에 가보려고 하고요. 다른 곳들도 열심히 좀 더 찾아봐야겠네요. 유튜브 구독자도 많은데 뭘 그렇게 아등바등 사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사실 유튜브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100만 구독자 넘어도 떡락하는 건 한순간이어서 저희는 늘 최악을 그려보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유자씨랑 한 달에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이 쓸 때는 250 정도 쓸 때도 있는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유자씨가 혹시 다시 일을 하기 힘들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면 지출은 당연히 늘어날 테고 언젠가 유튜브도 혹시 못하게 된다면 많은 월세를 내고 사는 건 부담이 클 것 같아서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얼른 좋은 집 구해서 이사가서도 열심히 살면서 유튜브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따뜻하다. 근데 요즘 붕어빵 치고 되게 크다. 요즘에 좀 약간 좀 미니 붕어빵 같은 붕어빵을 하나 샀습니다. 5개 2,000원. 그거 빠꾸하잖아. 부상방면하시는